안녕하세요. 1월 29일 코인 관련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이 기회인지 위험인지 분명해질 겁니다. 챕터 1. 이번 FOMC 핵심 요약.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동결됐지만 시장이 기대하던 비둘기는 아니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회의처럼 보이죠. 하지만 시장이 이 회의를 약간 매파적이라고 받아들인 이유는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연준 성명에서는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고 실업률은 안정 조짐을 보이며 물가는 아직 높다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특히 고용시장 하방 위험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죠. 이는 연준이 더 이상 고용 둔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 내내 경제는 강하다. 정책은 크게 긴축적이지 않다. 금리는 이미 중립 수준 근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금리 인상은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FOMC는 곧 금리 인하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눌러주는 회의였고 시장은 이를 매파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금리는 멈췄지만 완화로 가는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신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챕터 2. 파월 발언이 왜 매파적으로 해석됐는지. 파월 발언이 매파적으로 들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정책이 크게 긴축적이지 않다는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충분히 올렸다고 판단하면 정책이 긴축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파월은 오히려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금리가 경제를 강하게 누르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필요하다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발언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금리는 중립 수준 근처에 있다는 말입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인데 지금 정책 금리가 그 근처라면 연준은 급하게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파월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테이블에서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닫아두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또 관세에 대해서도 파월은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다. 일회성 가격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구조적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그렇다고 물가가 급하게 안정될 이유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파월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경제는 강하고 물가는 아직 높고 정책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 이게 바로 시장이 느낀 매파성의 핵심입니다. 챕터 3. 금리 채권 시장 반응. 이런 메시지가 나오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이 채권 시장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245%까지 올라갔고 30년물도 4.86%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시장이 연준이 곧 완화로 간다고 해석하는데 오히려 금리가 올랐다는 건 금리 인하 기대가 더 뒤로 밀렸다는 뜻입니다. 일부 전략가들은 아예 2026년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고금리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챕터 4. 달러 금은 원자재 흐름. 금리 동결 직후 달러는 잠깐 약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연준이 생각보다 비둘기적이지 않다는 해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위험 자산에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에는 복합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달러가 반등했는데도 금과 은은 급등했습니다. 금 선물은 4% 넘게 올랐고 은은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달러 약세 트레이드가 아니라 정치 정책 리스크 실질금리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 수요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특히 관세, 연준 독립성 논란, 정부 셧다운 가능성 같은 정치 변수들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실물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피신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반면 농산물과 소프트 원자재는 품목별로 차별화가 뚜렷했고 이는 아직 시장이 인플레이션 재가속을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챕터 5.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 해석. 비트코인은 이번 FOMC 이후 89,000달러 부근에서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서 변동성이 커지지만 막상 이벤트가 지나가면 다음 재료를 기다리는 관망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아직 없고 유동성 확대 신호도 없고 달러는 다시 강해지고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오르지도 크게 무너지지도 않는 박스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달러 반등과 미국 증시 혼조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은 중립 대기 모드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VIX가 소폭 상승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안심하지는 않았다는 뜻이고 언제든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챕터 6. 크립토주 차별화. 이번 FOMC 이후 크립토 관련 주식시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은 같은 크립토주인데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급등했고 어떤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먼저 거래소와 결제 관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페이팔 같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갇히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거래소의 수익 구조도 자연스럽게 둔화됩니다. 지금 시장은 폭발적인 변동성장이 아니라 관망장입니다. 이럴 때 거래소주는 가장 먼저 탄력이 꺾입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채굴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이렌, 허팔, 테라울프, 라이엇, 사이퍼마이닝 같은 종목들은 두 자릿수 상승률까지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 오르는데 채굴주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이 종목들을 코인 레버리지가 아니라 AI 인프라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크립토주는 코인 가격 민감주와 AI 인프라 연동주로 완전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가장 부족해지는 건 전력과 연산 공간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많아도 전기를 공급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채굴 회사들은 이미 전력 인프라를 확보한 상태에서 AI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된 기업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 확대를 재확인했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AI 랠리를 이끌고 있고 엔트로픽이 15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AI 연산 전쟁이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 땅 서버 인프라를 이미 갖춘 채굴 기업들이 AI 인프라 대체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굴주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라 AI 투자 사이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챕터 7. 지금 시장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 지금 시장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첫째, 연준은 서두르지 않는다. 금리는 멈췄지만 인하는 멀었다는 인식이 강화됐습니다. 둘째, 정치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관세, 연준 독립성,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셋째, 안전자산 선호가 다시 살아났다. 금과 은 급등이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넷째, AI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구조적 테마다. 채굴주 급등은 AI 자본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간접 신호입니다. 다섯째, 비트코인은 지금 방향 대기 구간에 있다. 유동성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추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공포도 아니고 낙관도 아닌 긴장 속의 관망 상태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공격적인 베팅보다 포지션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FOMC는 금리 동결보다 연준의 태도 확인이 더 중요했던 회의였습니다. 파월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경제는 강하고 물가는 아직 높고 연준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그래서 채권 금리는 올랐고 달러는 반등했고 금과 은은 정치 정책 리스크의 해지로 급등했고 비트코인은 다음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섰고 채굴주는 AI 인프라 기대감으로 독자적인 랠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폭발 직전이 아니라 방향을 고르기 직전입니다. 공격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와 준비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일 시장 흐름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